자, 연준이 그렇게 달러 찍어내가지고 채권 시장을 망가뜨린 거예요. 채권 시장을 망가뜨린 거야. 자, 그 다음에요. 오늘 이제 그 결론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이 안전자산 실종 시대가 도래했다 이겁니다. 그건 뭐냐면 국제금융에서 중심이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국제금융이 다원화가 전개되고 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은행의 대체대 대표 구조입니다. 은행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과거에는 금융위기 때는 쓰레기 채권을 가지고 장난들을 치고 그랬는데 수익을 추구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우량의 양질 증권들을 보유를 했다 이겁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잘하는 짓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됐느냐? 안전자산의 자격이 잃어버리면서 이게 사고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은 이제 앞으로 자산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은행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다는 게. 은행 시스템에. 예? 은행 시스템에. 자, 안전자산이 사라진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미 국채가 안전자산이 아님을 보여준 게 2023년 은행위기의 본질이고요. 그럼 미 국채는 뭡니까? 미 정부가 가치를 보증한 거잖아요. 미 정부가 가치를 보증하는 건 뭐예요? 이게 전 세계가 미 국채를 그렇게 다 이렇게 이걸 보유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달러의 힘 때문에 거잖아요. 달러의 힘이 보증한 거잖아요. 근데 연준이 달러를 프린트해가지고, 예? 그거 가지고 은행이 지금 보유한 국채 등을 보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액면가치로 그러니까는 담보를 잡아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준이 갖고 있는 힘은 뭐예요?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그러면 은행들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건 뭡니까? 달러 가치가 보증되어야 되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근데 미 국채 가치가 미 정부가 보증한 거잖아요. 달러 가치는 누가 보증한 겁니까? 그것도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 국채가 보증되지 않는데 달러 가치는 보증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은행 위기가 아니라 미국 은행 시스템의 위기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 있고, 그래서 유럽의 학자들도 유럽 은행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미국 은행 시스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거에 금융위기 때도 그랬었어요. 독일의 경제 전문가나 독일의 정부 관계자들은 금융위기를 가지고 저거는 미국의 금융위기지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니다. 자기들한테 그 책임 돌리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랬거든요. 자기들도 같이 거기서 끌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 미국의 달러 위기, 미 국채 위기는 미국의 달러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미 국채 가치가 보존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금 가격이 급등하는 겁니다. 예? 물론 이거를 과도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일부의 조롱처럼 달러가 휘 쪼아야 되는 일은 당분간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어느 하나 이제니까 우리가 그 티핑 포인트 이거는 발생하겠지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달러 움직임이 중국이 지금 최근에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가 이 변화를 읽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변화가 생길 때 치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치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 예? 탈달러 움직임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국제 금융 시스템과 국제 통화 시스템은 달러를 기초 통화로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달러라는 것을 가장 안전자산이라는 전제 위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미 국채가 안전자산이 더 이상 아닐 때, 달러의 안전자산에 대한 의혹이 생기기 시작할 때, 탈달러 움직임은 바로 뭡니까요? 다원화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국제금융과 국제통화가 다원화되는 거. 다원화. 이 여정이 시작되는 거라 이겁니다. 이 여정이 시작되는 거라 이겁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미국이 그러니까는 이런 사태가 터진 거는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미 국채 가격이 폭락. 미 국채 가격 폭락은 뭡니까? 미 국채 수익률이 급등한 거잖아요. 미 국채 수익률이 급등한 거는 금리가 올라가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은요. 그래서 월가에서 연준이
금리를 빨리 그러니까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방향 전환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 미국은요. 저 국채를 엄청 찍어내고 MBS도 엄청 저기 발행했기 때문에 예? 발행했기 때문에 저거를 금리를 인상하는 순간에 저 가치들이 폭락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통화 정책을 정상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일본이 금리를 못 올리잖아요. 예? 일본이요. 그거 비슷하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미 국채 수준이 빠르게 지금 하락했잖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요? 미 연준이 그러니까 금리 이 하락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조만간에 경기 침체가 오고 그럼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이 금리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즉 통화정책 정상화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미국의 그러니까 일본화 가능성을 얘기한 거예요. 미국의 엘리트들이 이런 부분 속에서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은 거예요. 미국의 이 문제를 돌파하려면은 미국은 굉장히 혁신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혁신은 지금 그러니까는 이게 과거처럼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고, 예? 미국의 사실 그러니까 동력은 경쟁력이라는 것은 혁신이거든요. 혁신 경쟁력이요. 20세기 나아가서는 2010년대 그만한 혁신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2010년대 이후에요. 예? 거기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막 쫓아오려고 그래. 예? 중국이 그다음에 뭐냐면 거기다 이 통화에서도 그러니까는 도전을 하고 앉아있어. 미 국채에 대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축소가 이제 그러니까 가속화되고 있는. 예? 특히 중국이 지금 이때다 하고서 지금 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치고 나오는 거예요. 최근 5개월 연속 금을 매입하고 있죠. 한 120톤 매입을 했습니다. 최근 5개월 연속 해가지고요. 금을 빠르게 매입을 하고 있죠. 예? 이게 결국 뭐냐면은 흔드는 거죠. 흔드는 겁니다. 달러를 흔드는 겁니다. 중앙은행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같이 우리나라 한국은행 빼고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올해 1월달 2월달 2달 동안에 매입한 규모가요. 지난 10년 전부터 2010년부터 순 매입 규모가 플러스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과거 10년 동안에 1년치를 다 이미 초과해 버렸어요. 1월 달에 매입한 금 보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금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 금 투자라고 제가 권유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거는 분명히 서로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자, 지금 미국은 이 부채 한도,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의회에서 개조되잖아요. 의회에서 늘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6월 달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시효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근데 국가 부채가 또 증가하게 되면 국가 부채가 증가한다는 얘기 뭡니까요? 채권 발행한다는 얘기입니까? 국채 발행이요. 예? 국채 발행 증가하게 되면 그 발행된 국채를 어떻게 소화할 겁니까? 시중에서 소화하거나 아니면 연준이 매입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국채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고 됐을 때, 예? 지금 뭐냐면 금리가 그러니까 빠르게 하락한다는 보장이 없는 한에 있어서는요.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은 채권의 수익률도 같이 하락할 테니까는 하락하게 되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거니까는 채권을 매입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다시 그러니까는 돈 푸는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그러니까는 과거 금융위기 이후에도 양적 긴축을 한 3천억 달러 하다가 다시 그렇게 돈 풀기 시작하는 방향에 바꾼 것처럼, 예? 연준이 푸는 돈을 회수하기 쉽지 않을 거다 하는 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요.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미국 정부의 그러니까 엄청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국채 발행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증세를 해야 되는 거죠. 증세요. 예? 증세를 해가지고 미국의 부자들, 초거대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 거죠. 부자들이 그러니까는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로요. 그걸 안 하니까 뭐냐면 정부가 그러니까는 계속 차입을 하는 거지. 예? 차입을 하니까 이렇게 지금 다 망가지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원인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앉아 있고, 예? 이 피해를 그러니까 세계에다 이렇게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더 이상 거부하는 움직임이 탈달러 움직임인 거죠. 탈달러 움직인 거면.
근데 연준이 지금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해보세요. 그럼 연준 신뢰 추락됩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 폭발할 것이고요. 예? 그렇죠? 자, 이런 지금 진퇴양난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 사실상은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이게 위에 게 뭐냐면 달러 지수입니다. 밑에 게 뭐냐면 위안화. 달러 대비 위안화예요. 같이 안 움직이잖아요. 같이 안 움직이죠. 이거는 어디 거 하냐면 인도, 루피하고, 봐보세요. 이것도 같이 움직이는 게 많이 깨졌어요. 이건 어디냐면 브라질 레아라. 예? 주로 이제 브릭스 국가들 보게 되면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은, 레아라는 강세를 그래야 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러시아에, 그러니까, 러시아 통화의 관계인 것이고요. 이제 한국과는 나중에 좀 볼게요.